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스쿨의 경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첫 방송을 하고 이번 주에 두 번째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P5에 대한 내용과 우리 소장님께서 전해주실 오늘의 알찬 소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지난주에 벚꽃 구경 많이들 하셨는데 네. 혹시 소장님 벚꽃 구경 하셨어요? 벚꽃 강원도 갔다 왔습니다. 제 고향에. 네네. 저는 배다리 호수공원 다녀왔습니다. 저희하고 스케일이 다르시네요. 네. 그러면 소장님, 지난주에 예고해 주신 대로 P5에 대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유튜브 방송에 처음 나갔는데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보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전국 여러 군데에서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네.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 부담되긴 했지만은 네. P5, P4, P5에 대한 정보를 제가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소장님, 지난주에 예고해 주셨으니까 P5 지금 어떻게 건설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예,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네네. 출근길에 라디오, KBS 1라디오를 들으면서 항상 오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김미경 씨, 네네. 많이 하시는 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20년간 공부를 했는데 20년 공부한 거 가지고 먹고 살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부하는 걸 갖고 지금 먹고 산다는 거예요. 꾸준히 공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경제적 자유학교에서 보면은 지금 많은 책들이 추천이 되고 읽고 있는 거 보면서 굉장히 좋고, 저는 이 삼성전자를 공부하면서 부동산에서 먹고 삽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사무 3동입니다. 사무 3동, 네. 사무 6동. 이게 특히 사무 6동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9,850억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네. 그 다음에 사무 3동하고 6동이 4월 15일 날 공식 착공하고, 그 다음에 P4가 철골TV 철야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철야에 들어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반도체 공장이 슬로우 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슬로우 다운이라는데 얘네들은 철야를 해요. 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네네. 그 P5는 지금 건설 공사가 기초 공사가 기존에 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전국에 우리 이제 반도체는 여기는 수원 캠퍼스는 반도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메인 그 본사고, 화성 캠퍼스, 기흥 캠퍼스, 그 다음에 평택 캠퍼스가 있고 온양 캠퍼스가 있죠. 여기 보면은 삼성이 사업장이 이렇게 쫙 있어요. 네네. 여기가 이제 영통이 그 본사죠. 그 다음에 또 서울 서초의 삼성타운, 또 이게 저기 우면동의 R&D 센터, 그 다음에 기흥의 나노시티, 그 다음에 화성 캠퍼스, 평택 캠퍼스, 온양 캠퍼스, 그 다음에 구미의 갤럭시 핸드폰 만드는 그 사업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구미시에 그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광주에 있는 그린시티는 가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디스플레이예요. 네네. 디스플레이도 그 일부는 또 반도체 패키징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가 또 추가가 되죠. 네. 용인 215만 평, 300조. 이런 삼성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장, 캠퍼스를 저렇게 나와 있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할 건데요. 일부 지도를 썼더니까 뭐라 그래가지고, 이거 구글 어스입니다.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네네. 지도로 봐서 지금 P1, P2, P3, 여기는 이제 돌아가고, 네네. 여기는 11월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협력사 대표님하고도 수요일 날 만나서 잠깐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P4가 여기에 복합동을 만들고 있고, 여기 이제 팹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되고, P5가 이제 얘기를 시작할 건데, 네. 원래 터파기를 하면 이렇게 일자로 해야 되는데, 네. 여기를 또 파고 있어요. 새롭네요. 네. 이렇게 또 파고 있는데, 이 반도체 공장을 이제 팹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팹은 지하가 없어요. 네. 지하가 없어요. 여기 껍데기만 지금 아스콘이는가 걷어내고 적당히 파가지고 pH 파일이라고 그 전봇대처럼 생긴 이런 거를 밑에다 박는 거예요. 네네. 그걸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특히 지하를 파고 있어요. 아. 그래서
반도체 1차, 2차, 3차, 4차를 갈 때마다 여기서 근무했던 그 지인이 사실은 동생이에요. 아는 동생인데 네네. P1을 할 때는 기둥이 칼럼이라 그래요. 네.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네. 길이가 2m 20이었어요. 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어요. 네네. 그 안에다 HB 물고 철근을 넣고 이래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여기다 세우고 레미콘을 붓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4기에는 그게 1m 80으로 줄었어요. 아, 네네. 근데 얘는 또 다르대요. 5기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번은 헬기장이에요. 네네. VIP가 타고 오는 헬기장.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사무동 옥상에다가 보통 큰 빌딩 같으면은 헬기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바닥에도 했을까? 근데 그 위성 지도를 보니까 이 옥상에는 그 공조 시설이 많이 있어가지고 헬기가 내려올 자리가 없더라고요. 쫙 다 봐도. 그래서 결국은 이 바닥에다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 사무 6동이고요. 여기 사무 3동이고, 요게 사무 1동이고, 요것도 관리동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도 오피스 사무동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지금 2개가 있는데 그거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 물산이 쓸 저 장소인데 저거는 20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2년 쓰고 철거한대요. 아. 여기는 원래 주차장 자리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이 지금 기존에 있고 어린이집이 또 증축이 되고 있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사무동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네. 예, 북쪽에 보면 요 위에 사무 1동, 기술 2동이 있거든요. 10층 규모고, 요거는 9월에 준공 예정이고, KCC 건설에서, 저거는 전자 공시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네. 1718억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을 잘 기억해 보세요. 네, 1718억. 1718억입니다. 네. 그리고 사무 3동은 KCC 건설에서 2월 24일 날 435개 1차 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염공원이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큰데요. 네. 여염공원이 13,000평이에요. 어우, 네네. 커요. 네네. 그 13,000평에 지금 비가 와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조만간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지하 터파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여기 4기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본 사람한테 네. 얘기 들었거든요. 지하를 판다는 건 그러면 약간 어떤 사무동 같은 사무동 느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염공원이 13,000평이고 절반하면 6,500평인데 네.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기술 2동이 조그만해요.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이거 한번 위에 거 볼까요? 네. 기술 2동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네네. 딱 삼각형이 아니고 요게 좀 잘렸죠. 네.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10층을 짓는데 1718억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대략 6,000평 이상, 6,500평 아니면 그 6,500에서 한 7,000평 정도의 바닥 면적에 사무동을 짓는데 돈이 네. 얼마나 들어갈까요? 어우, 네. 많이 그죠? 들어가겠네요. 네네. 그냥 수천억 아니면 조 단위가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월 달에 SBS 비즈에서도 그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코론건설하고 KCC 건설에서 1조 원대 사무동 건설을 계약한다.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무 6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왔어요. 건물 규모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위치는 여기에요. 네. 코론건설에서 9,850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마한 겁니다. 9,850억이라고 하니까 거의 숫자가 1조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할 때 1,718억에다가 네. 9,850억을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5배가 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 지금 10층이죠? 네. 만약 이렇게 한다면 50층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53층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네. 조금 철진한 얘기지만은 네네. 여기 밑에가 여기쯤에가 원래는 그 53층 반도체 컨트롤 타워가 들어오기로 돼 있다 네네. 이랬는데 땅 짚고 해서 그게 취소됐다고 이제 신문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저는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그 유튜브에서 보면 이 53층이 취소가 돼서 고덕 신도시 부동산이 그냥 폭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 자 보세요. 9,850억.
거의 1조 원대 계약을 여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헬기장하고 여기는 또 VIP 주차장이거든요. 차선 다 그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를 펜스를 쳤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주차장 쓰던 거 주차도 다 뺐어요. 준비 다 됐어요. 다 보세요. 굉장히 네, 어떤 요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삼성이 도면을 그 도면을 제가 어디서 받았을 때도 여기다 오피스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오피스일까? 여기가 였을 텐데 왜 여기였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큰 면적으로 들어와요. 큰 면적으로. 네네. 그래서 아직 규모는 뭐 이렇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금액은 나왔어요. 네. 협력사가 4군데나 이렇게 들어가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무동이 1조 원대라 그러면은 저기 그 강남의 둔촌주공이 12,000세대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공사비가 2조 6천억이었어요. 2조 6천억. 예. 네네. 그러면 그 12,000세대에다 아파트를 지르니까 그 옵션까지 얼마나,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오피스 사무동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정말 53층이 아니라 1, 22층은 아닐 거고, 네네. 그럼 뭐 3, 40층? 아니면 저기 화성 캠퍼스처럼 DSR 타워 29층짜리 그 새쌍둥이가 딱 나란히 서 있거든요. 네네.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니면은 4월 15일 날 착공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건축법에 따르면은, 뒤에 보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건축 허가판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제가 4기 앞에 서 있는 거를 찍어다가 제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요런 공사판이 네네. 여기 쓰든 여기 쓰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다가 붙여지게 돼 있어요. 네. 안 하면 그것도 위반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3기 할 때는 못 찍었는데 4기 할 때는 제가 찍었어요. 2기 할 때도 찍었었어요. 네네. 그러면 얘가 이 앞에 이 건축 그 표지판을 세우든 아니면 이쪽에 세우든 이쪽에 세울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러면은 건물 규모가 나오겠죠. 네네. 기간도 나오고. 네.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무동하고 이 사무동은 4월 15일 날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공식 착공한다 하는데 저거는 반도체 경기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럼 저게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네네. 그래서 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게 해요. 어린이집 여기 기존에 있는 것 증축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짓고, 여기는 벌써 얘기가 다 끝났고, 여기 또 물산하고, 여기는 작년 7월 29일 날 지구단위 변경 안에 보면 여기 주차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 아시는 분하고 만나서,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주차장처럼 뼈대를 써서 주차 타워처럼 해가지고 사무실로 쓰다가 사무실만 빼고 골조는 남겨두고 주차장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200억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년 쓰고는 철거를 한대요. 삼성이 돈이 많아요. 그죠? 네,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4월 15일 날 네. 동시 착공입니다. 우선 4월 15일 지나 보면은 뭔가 명확하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러면 지금 평택이 슬로우 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슬로우 다운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게 이제 5기에 대한 얘기인데 네네. 4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슬로우 다운은 점점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삼성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다 예상한 것대로 1조 이하로 이렇게 나왔고, 반도체 부분에서는 한 4조 원대 적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침에 한 9시 한 10분 정도에 딱 봤는데 주가가 벌써 오늘만 해도 1,800원이 올랐어요. 네. 당연하죠. 네. 오른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삼성이 인위적인 감산은 안 했지만 기술적인 감산. 오늘도 뭐라고 그랬냐면 의미 있는 감산을 하고 있는 중이다. 네네. 수십억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의 어떠면 그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달렸죠. 그러나 다른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처럼 대놓고 감산한다 소리는 못 하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되지만 가격이 떨어졌지만 이번 기회에 뭘 해요? 점유율을 높인다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가격이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할 수 없지만은 점유율은 많이 까먹었었어요. 몇 년 동안. 네네. 뭐 40% 초반대 아니면 30% 후반대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거의 한 45%까지 올려놨거든요. 네네. 그게 만일 50%까지 간다 그랬을 때는 뭐 이 반도체 시장이 뭐 추격자가 없을 정도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동은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도 제 블로그에도 자주 올리지만은 삼성이 늦었어요. 네.
왜냐하면 6월 달부터 여기에 이제 요 사무동 2기 사무동, 1기 사무동에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 D램 연구원들이 1000명 정도가 저 동탄 이 신도시로 옮겨가거든요. 사무 공간이 없어서. 아,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동탄으로 예, 옮겨간다는 빠져나가요. 말씀이세요? 꼭 필요한 사람은 남아있고 신문에 네. 다 나 있어요. 네네. 에이스큐브라고 그 지식산업센터인데 밑에 상가 빼고 위에 사무실을 통째로 다 얻어가지고 여기 인원이 한 1000명 정도가 빠진다 그랬어요. 아, 근데 그 1000명이 고덕 신도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없어요. 네네. 그 1000명 중에 고덕에서 집 사가지고 살고 우리 고덕 신도시 이 앞에 있는 상가에 와서 음식 먹어주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죠. 네네. 그래서 이 사무동이 이렇게 크게 9,850억에 계약했다면 2년 이상 걸리겠죠. 그 상당히 그런 것들은 우리 고덕 신도시에 좀 타격이 됐죠. 그래서 이 사무동이 하여튼 일단 착공 소식이 신문에 발표가 되고 이러면은 만일 뭐 신문에 발표가 공식적으로 안 되면 제 블로그에도 올릴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도 조금 업이 되겠죠. 네네.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여기에 다 제가 다 해놨습니다. 예,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네. 제 블로그에 사실 있고 우리 여기 카메라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4기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네네. 4기를 들어가는데 네. 반도체 공장은 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에 그 조금 빼놨는데 요 이렇게 파랗게 보이죠? 네. 요 큰 걸로 보자고요. 파랗게 보이는 거 요거 네네. 요게 팹이에요. 네. 실제적으로 반도체는 여기서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네네. 이 전체가 반도체 공장이라 하지만은 실제는 여기가 팹이고 그럼 이 밖에 이건 뭐냐? 이거는 서포트동이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공조기 같은 게 다 들어있고 네네. 이 팹하고 서포트동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여기에는 뭐 그냥 그 쿨링 타워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설비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이래서 여기에 진동이 여기에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설 공사도 이게 이렇게 이 밖에 맡아가지고 있는 팀이 있고 안에 맡아가지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4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밖에를 이제 이 밖에는 거흥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 뒤에는 한맥이 하고 있고 여기는 또 한맥이 하고 있고 여기는 또 팹의 앞에 부분 4기는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40m인데 기둥 하나가 1열이라 그래요. 네네. 1열이 간격이 10m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4기 중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절반이 1에서 32열이고 33에서 64열이 여기가 페이지 3, 페이지 4고 페이지 1, 페이지 2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게 4기라 그러면 요 4기라 그러면 요 안에 요 팹은 대주, 삼원, 여기는 한맥, 그다음에 거흥 이 사람들이 이거 4기를 하고 있는 이 팀이 지난 주말인가 이번 주 초부터 철야에 들어갔어요. 네. 여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하나 더 올라가고 이 위에 옥상에 그 아까 여기 봤던 요런 공조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배기 방지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이제 그 가동이 되려면 여기에 한층 더 올라가고 옥상이죠, 옥상. 옥상에다가 대기 방지라 그래서 그 공조 시설이 엄하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게 돼야지 이제 가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4기가 지금 이게 4기예요. 4기가 한 절반이 한 여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밖에 서포트를 하고 팹은 이 안에 있어요. 요 안이 좀 파랗게 보이죠? 네네. 요게 팹이에요. 네. 근데 저거를 이걸 하고 있던 팀이 원래는 2월 초에 이 작업하고 있는 그 여기에 큰 네 팀 있죠. 여기 대주, 네네. 삼원, 거흥, 한맥 이 팀들한테 삼성에서 오더가 내려오기를 4월 1일부터 네네. 8월 말까지 하루에 8시간 주 5일만 한다고 통보가 다 됐었어요. 네. 완전히 슬로우 다운이죠. 네네네.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3년 1월 27일부터 슬로우 다운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4기 골조는 24년 3월 31일 날 끝나기로 돼 있는데 이게 24년 5월 30일 2달 연기 지연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4기 앞에 있는 공사 현황 파일이거든요. 네네. 완공이 언제예요? 24년 10월 31일에. 올해 10월 31일에 끝나야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 24년 5월 31일로 대략 한 7개월이 늦어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 공사판을 해놓고 원래는 내년 3월 30일이었다가 2달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다운이 많이 된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5기를 보면은 또 여기는 변경된 게 없어요. 23년 10월 1일 날 그걸 시작을 해요. 저기 공식적으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5기가. 근데 5기는 벌써 1월 말 2월 초 전 제 눈으로 확인한 건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기가 이 4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철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간조는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요렇게 일을 하면은 이공수 일당 2개를 주는 거예요. 네. 좋죠? 네네. 많은. 근데 야간조는 19시부터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면 2.5공수를 주는 거예요. 밤새.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저거 밤 12시간 하는 건데 쉬는 시간 충분하냐? 충분하대요. 그러면은 주간조로 할 거냐, 야간조로 할 거냐? 아, 당연히 야간조로 하죠. 그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토요일 날 만일 금요일 날 야간 들어가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새벽 5시면 퇴근해요. 그럼 언제 들어가요? 월요일 날 7시에 들어가네요. 저녁 7시에. 네. 이틀 쉬죠. 네네. 그래도 밤샘 작업 저는 좀.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네.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익숙해지셨을까요? 하고, 그 다음에, 전에들 보면은 그 명절 같은데 막 한 4일, 5일 놀잖아요. 네. 그때만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더 주나요? 더 주죠. 네. 몇 배를 주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안에 있는 뭐 온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일이 자질구레 하는 일들을 하면서 네, 유지 보수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 뭐 명절 때 뭐 좀 거시기 하다 그러면은 네네. 안 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4기를 왜 슬로우 다운이었다가 왜 철회를 하겠냐고요. 왜 그러시겠냐고. 근데 사실 이 슬로우 다운이라는 표현을 삼성 측에서 쓴 건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사람들이 갖다 쓴 표현인가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아, 삼성에서는 주변에서? 그렇게 아. 어떻게 보면은 저 시장에 충격적인 일 주는 그런 일을 잘 안 하겠죠. 네네. 그러니 언뜻 드는 생각이 삼성은 그냥 본연의 자세, 계획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주변에서 뭔가 있나 봐 하고 갖다 붙인 거 아닐까요?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왜 삼성이 슬로우다운을 했을까? 네. 여러 가지 요인을 제가 분석을 하고 현장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첫 번째는 반도체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두 번째, 국토부에서 그 건설 현장에 그 폭력배들, 뭐 민주노총, 건폭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알게 모르게 고도 평택 캠퍼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정리를 하고 네. 결정적인 거는 세 번째예요. 네네. 이건 뭐냐면은 3기, 4기에 그 현장에 한 6에서 7만 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여기 고독에서도 그 유튜브하고 부동산 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숫자들이 막 중구난방인데 대략적으로 알려지기는 6에서 7만 명이었어요. 많을 땐 7만 명이었는데 지금 한 거의 2, 3만 명이 빠졌죠. 추가로 또 빠지죠. 근데 6, 7만 명을 근태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삼성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삼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현장 관리는 삼성물산에서 오야예요. 그게 메인이에요. 네. 근데 삼성물산은 밑에 협력사를 관리를 하는 거지 전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6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와서 성실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는 농땡이 부리는 놈들이 많거든요. 네네. 카드 찍어놓고 밖에서 나가서 노는 놈들. 찍고는 그냥 나가고. 그래서 어쩌면 근태 관리가 더 중요한 그런 그 이번에 슬로우 다운의 네.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페이지 1하고 페이지 2는 가동을 시작했어요. 네. 여기 4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4기의 페이지 1은 작년 7월부터 돌아갔어요. 네. 낸드 플래시. 그 다음에 페이지 2는 한 1개월 전쯤에 들어갔어요. 신문에 짧게 한 토막 났었어요. 네. 그렇게 나고 페이지 3하고 페이지 4는 신문에도 제가 봤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도 그저께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11월
턴온 첫 가동. 얘네들은 네. 현장에서는 턴온이라 그럽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페이지 3는 밑에 층이고 페이지 4는 위에 층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렇게 만들어지죠. 요렇게. 네. 요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페이지 1, 페이지 2 요거는 이제 4기라 그러면 요거는 다 돌아가고 있고 네. 이게 이제 4기 중에서 이게 동측인데 페이지 3는 설비가 어지간히 됐대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하반기부터 들어가면 요게 전체가 이제 4기는 11월에 돌아가죠. 그래서 설비를 다 집어넣고 한 번에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파일럿 가동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전체를 돌리는 거죠. 네네. 그러면 4기가 크릴룸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인데 지금 낸드 플래시하고 D램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3기, 4기, 5기부터는 6기까지는 하이브리드 팹이라 그래서 낸드 플래시, D램, 파운드리 이렇게 섞어 들어가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은 4기에 페이지 3와 페이지 4는 파운드리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얘기를 집어 넣는 건데 그 4기에 이 철골팀은 그 슬로우 다운이 뭐 1월 말 2월 초부터 이렇게 해서 설비팀은 많이 빠져나갔지만은 철골팀은 그때도 여전히 조기 출근하고 잔업하고 다 했었어요. 변동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현장에서 설비팀은 빠졌지만은 철골팀은 여전히 변함없이 했죠. 왜 그랬을까요? 다음 진행이. 네. 그 다음 진행이 뭐예요? 그게 오늘 포인트를 잘 잡으신 거예요. 역시 벌써 두 번째 되니까 이게 벌써 감이 탁 잡으시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P4에 철골공사 협력사 4개인데 모두 철화에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됐는데 현장에 일하는 사람한테 제가 들었으니까 지금 네네. 확실하죠. 협력사에서 철회한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4기 철골공사를 빨리 끝내야지 5기를 들어가요. 네네. 지금 5기를 이렇게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초공사를 이건 모르겠어요. 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여기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기초공사를 PH 파일이나 이런 걸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들어가면은 기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인원이 어디서 와야 돼요? 4기에서 일하던 애들이 넘어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4기를 빨리 해야죠. 해야죠. 네네.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 뭐 이렇게 그런 이유들을 추론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네네네. 그죠? 네네. 아우, 네. 네.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철골. 그리고 네. 현장에서는 철골하는 거를 깡통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설비는 아무것도 없고 네네, 그냥 통만 깡통 이렇게만 올리니까. 아,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4기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여기도 공정이 많지만은 이렇게 기둥 칼럼을 올리는 팀은 이거 빨리 하고 일로 넘어와야죠. 네. 그 사이에 이거 준비를 다 해놓겠죠. 네네. 4월 15일이 기다려집니다. 4월 15일이 아니에요. 아, 그거 그거는 아니에요. 사무동이고. 그건 정이고. 네, 사무동이고. 여기는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을 한 거고. 이 4기 네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기의 일정들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 4기를 네. 4기를 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기에 이만큼도 연말 아니면 요즘 신문은 내년 초라 그래요. 가동을. 전에는 올 연말이라 그랬었거든요. 살짝 네네.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 안에도 크린룸을 설치를 해야 돼요. 네. 크린룸 설치는 누가 하냐면 신성 ENG에서 하는데요. 오. 우리나라에서 크린룸 만드는 그 아주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네. 근데 저 신성 ENG는 저쪽에 그 원익캐슬 그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제가 사무실을 계약도 해줬어요. 그래서 인연이 있어요. 네네. 이번 주에 신성 ENG가 저쪽에 충청도 증평에다가 크린룸 공장을 오픈을 했어요. 네. 거기서 만들어서 여기 오는 거죠. 아. 그런데 여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이제 페이지 1이거든요. 네. 이렇게 페이지 1.
페이지라는 게 단계예요, 단계. 네네. 그래 1단계, 2단계죠. 페이지 1에 이 안에 H빔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진동을 막으려고 격자보라는 걸 설치를 하고 있대요. 네. 여기 격자보 설치가 시작이 됐어요. 아. 격자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H빔이 이렇게 들어가면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다 이게 H빔이잖아요. 이렇게 네네. 들어가면 혹시라도 불이 나면은 소방 차들이 올 때까지 그 H빔이 변형이 안 되고 그거를 막아주려면은 내화 뿜칠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철골들이 불이 나면은 열이 가해지면 변형이 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방지하려고 우리가 내화 뿜칠을 하거든요. 내화 페인트를 바르는 것도 있고 내화 뿜칠을 하는 것도 있는 거 전 잘 알아요. 이거에 네. 대해서. 이 내화 뿜칠을 하면은 그 석회처럼 생긴 걸 이렇게 뿌려요. 가루가 생겨요. 네. 근데 반도체 라인에는 먼지가 생기면 그냥 다 불량이니까 이렇게 내화 뿜칠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긴 철골 구조에다 이제 뿜칠을 하고 네네. 이게 가루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다 카바를 씌우는 거예요. 아. 그 공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냐?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끝나면 바로 클린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부층에서는 아직 안 하는데 밑에 층에서는 그걸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4기에 페이지 1하고 페이지 2 이 부분은 상당히 빠르게 시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파랗게 보이는 여기가 폐비인데 네. 아직 뚜껑 지붕을 못 씌웠어요. 그거는 4월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5월에는 뚜껑을 씌울 것 같아요. 5월에요. 예.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4기에 이 앞에 이 서측 부분이죠. 이 부분의 큰 거는 끝나고 이 뒤에는 천천히 갔었는데 밑에 기둥 하나만 세우고 시작했는데 거기도 지금 철회를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5번째 공장인 P5가 철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 않을까. 모든 과정이 P5로 가기 위한 그렇죠. 막 이 마무리 과정 같은 예.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일하는 요 친구는 제가 아는 요 동생은 P1부터 여기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올라가는 과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 하루 휴무를 하거나 비 오는 날이 있으면 가끔씩 사무실에 와서 네네. 제가 삼계탕 사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얼마 전에 이제 그 국무회의를 통과했는 것처럼 이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3층 반도체 공장이 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작년에 벌써 SBS 뉴스에서 나왔고요. 네. 그 캡처본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8층인데 1, 2, 3층에서 이게 반도체 라인 하나예요. 네. 이게. 그런데 이게 서쪽, 동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른 거예요. 네. 여기 가운데 4층은 전기 공급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3개 층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만일 3층이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 더 생기죠. 그리고 여기는 서포트라고 써놨는데 여기는 네네. 뭐냐면 대기 방지. 이런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지난주에 그 삼성 파운드리의 최시영 사장님이 포럼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우리 여기 평택 캠퍼스는 첨단 반도체 제조 그 단지거든요. 네. 근데 최시영 사장님이 뭐라 했냐면 첨단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이라고 그랬어요. 패키징이라는 거는 반도체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둥그런 원판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걸 잘라야 되거든요. 네네. 하나. 잘라야 되는데 그걸 자르면 그대로 못 써요. 뒤에서 후가공이라 그러죠. 그거를 위로 쌓는다든가 옆으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저쪽 아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시영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여기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폐비 아니라 이걸 패키징하는 그런 라인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공정까지 여기서 다 끝내고. 그렇죠. 네.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왜 그러냐면 1기, 2기 했던 소장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그분 집도 지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온양에 있는 온양 캠퍼스가 또 있거든요. 네네. 여기 맨 처음 장을 보면은 네. 삼성이 여기
온양 캠퍼스가 있어요. 어디 갔나? 아, 여기 온양 캠퍼스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후가공을 다 하고 있거든요. 패키징을. 저거를 여기 고덕에 옮길 그런 그 계획도 있었었고 실사까지 마쳤다는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용적률을 올려주면은 3층을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지지난주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으니까 SBS 뉴스에서는 4기부터 그렇게 할 거라 그러는데 4기는 예전처럼 가고 5기부터는 이렇게 가겠죠. 네네. 이렇게 가면 여기 공간을 네. 반도체를 생산해도 좋고 패키징으로 가도 좋고 네네. 우리 고덕 입장에서는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공사 기간은 또 길어지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고덕에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좋죠. 근데 보통 3기, 4기 같은 경우 껍데기를 해서 뭐 첫 가동 같은 게 보통 3년 들어가는데 네. 하나 더 올라가니까. 네네. 그리고 공사는 높아지면은 밑에보다는 공사 기간이 더 걸리죠. 뭐 4.5년, 5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네네. 그럼 우리 고덕 입장에서는 좋죠. 네네. 인원이 더 늘어나고. 고덕 신도시의 부동산의 침체 원인이 뭐예요? 침체의 원인. 삼성에 일하는 협력체 직원들이 빠져나가면서 침체가 된 거지 53층이 무산이 돼서 취소가 돼서 된 건 아니라고요. 네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5기라든가 이런 거 사무동 하면서 예를 들어서 2, 3만 명이 한꺼번에 또 들어왔다. 네네.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방이 없어요. 53층은 네.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53층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삼성 반도체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은 고덕 신도시에 아파트를 사서 상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좋게 그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지만 또 그 연구원들이 뭐 이렇게 출퇴근하다 어려워지면 고덕 신도시에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를 하고 이런 일은 있지만은 네네. 지금 부동산의 침체의 원인은 협력사 직원이 2, 3만 명 빠진 거에서 온 거예요. 그게 언제냐? 작년 11월부터예요. 네네. 지금 P5가 여러 가지 이슈가 조금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하네요. 예. 그래서 P5가 이게 활성화되면 예. 슬로우 다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죠. 슬로우 다운의 의미는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네네. 예. 그리고 점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이게 만일 9,850억에 거의 1조잖아요. 네. 이게 만일 또 신문에 발표가 된다면 얘기 또 다르죠. 그렇죠. 네. 이게 반도체 공장 2기, 3기 이거 할 때 그 껍데기, 이렇게 껍데기 만드는데 한 2조밖에 안 들어요. 네. 그럼 이 사무동 한 동에 9,850억 거의 1조 원이라면 어마한 거죠. 네네네. 그 저런 거를 고덕 신도시의 그 뭐 부동산이라든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이게 우리 지난번 거하고 이번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뺏기긴 하겠지만 네네. 뭘 알아요, 뺏기죠. 아니 다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예, 다 알려드렸잖아요. 네. 알려드려도 저도요 네. 블로그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네. 어떤 쇼킹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저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해요. 그래야 자신 있게 올리죠. 네네. 그걸 블로그나 유튜브 올려놨는데 손님이 전화 와서 그거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그거는 가짜죠. 네네.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네. 취재를 했습니다. 네네. 팩트 체크 해드린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독이 어렵다, 뭐 죽는다, 뭐 할 소리 하는데 네. 또 일부에서는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달팽이 소장님은 너무 긍정적이래. 예.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봐도 그러고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못 봤어요. 네네.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11월 달부터 지난 3월 달까지 고독 신도시가 어려웠는데요. 네. 어려웠는데 제가 직방을 안 쓰다가 그 지난주부터 직방을 쓰는데 직방의 빅데이터를 좀 보고 있어요. 네. 구도시의 방이 좀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이 공실이 나면은 구도시부터 나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나고 네네. 그 다음에 공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구도시가 채워지고 신도시가 채워져요. 네. 이 흐름이 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신도시가 채워지고 구도심이 채워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진 않군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여기에서 일할 때 처음에 1기, 2기, 3기까지는 협력사에서 인원을 채우잖아요. 채우면은 거의 의무적이다시피 숙소를 얻어줬어요. 근데 저기 이제 3기 할 때부터 어느 때부턴가 협력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숙소를 얻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루에 15,000원, 20,000원 숙소비를 주는 거예요. 네.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은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험하게 일을 하고 하지만은 여러 사람이 한 방에 살면은요 굉장히 티격태격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도 힘든 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아시죠? 네네. 근데 고덕에는 원룸이 비싸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네. 제가 지은 13블럭에 지은 집 2주택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 하나고 1.5룸은 더러 있는데 그 숫자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기 직방의 빅데이터를 보면 안에 보면 저 서정동이나 이충동이나 장당동의 원룸이 딱 뜨잖아요, 숫자가. 네. 이래 보면은 확 줄어요. 몇십 개씩.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서서히 영향이 이제 그게 다 채워지면 갈 데 없으면 이러고 고독으로 오는 거죠. 그 흐름이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기가 철야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도 인원을 더 뽑겠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여기 또 시작을 하죠. 이 사무동 시작하죠. 네. 그러면 빠르면 4월, 네네. 4월 중하순 그리고 6, 7월 정도 되면은 여기까지 영향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1기 착공할 때는 여기는 없었어요. 뉴스를 가지고 다 봤고 1기가 뼈대를 세울 때부터 제가 여기 와서 쭉 흐름을 다 보고 삼성에 관련된 분들 집도 여러 동을 지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이런 말은 잘 안 썼지만은 꼭 이런 기사들을 올릴 때 기자가 취재하는 것처럼 제가 했었어요. 여태껏.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네. 어려운 시기는 바닥을 찍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장님,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게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보를 사무 6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네. 몇 층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네. 예를 들어서 30층, 40층 뭐 그 정도만 돼도 53층에 대한 아쉬움을 네네. 우리가 털고 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무 3동. 사무 3동은 1차 계약 금액만 나왔는데 네네. 거기 뒤에 전자 공시를 보면은 멘트에 여기 나와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블로그에 올려놨네. 네.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몇 층 규모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좀 찾아낼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아마 그런 한 주간 정도에 제가 그 정보를 찾으면은 네네. 그걸 또 한번 보충해서 올리고 삼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아직 할 얘기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길게 예. 해야 되거든요, 소장님. 예. 네. 나눠서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말씀드린 요게 이제 5기, 6기 앞에 있는 네. 삼성 물산 엔지니어링이 쓰는 그 임시 사무실인데 네. 200억이 투자가 됐대요. 네. 200억이 좀 커요. 근데 2년 동안 딱 쓰고 철거한대요. 물산이 한 일은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2년 안에 네. 사무 3동이나 사무 6동이 건설이 되겠죠. 그러면 글로 가겠죠. 네네. 그죠? 그 네. 생각이 더 맞겠죠. 네. 그러면은 사무 6동이 크면은 2년이 더 걸릴 거고 사무 3동이 만일 한 2년 안에 마칠 수 있다 그러면은 글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이 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 꼭지를 이렇게 잘 분석을 하면은 밑에 거가 줄줄 이어지죠. 저희들을 그런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제자로 다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오다가도 들었는데 강남에 유명 입시학원이 메가스터디라고 있어요. 네. 그게 불과
한 2, 3년 전에는 매출이 몇백억이었대요. 근데 작년에 1,800억이었대요. 거기 일타 강사가 1년에 그 연봉이 1억에서, 아니면 100억에서 150억이에요.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모시기 강사님이죠. 네네, 여자분. 근데 그 메가스터디가 내년인가 후년인가 매출이 8천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게 경자스쿨, 우리 이거 유튜버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점점점 좀 커가고 네. 저뿐만 아니고 또 네. 다른 파트에 하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교대를 나오면서 이렇게 찍으시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뭐 저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지만 네. 처음 시작은 좀 미약할지 모르지만은 네. 독보적인 그런 그 고독신도시에서 네. 독보적인 자리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약 유튜브가 뜬다 그러면 네. 평택 캠퍼스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신문사들이 알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기자들도 올 수 있겠죠. 네. 기자 앉혀놓고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제 황당한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네. 제가 블로그 하고 이러면서 네. 그 유명 잡지사 그 다음에 그 신문사 이런 데서 네. 인터뷰도 많이 오고 감사패도 여러 번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경자스쿨에서 나를 스카우트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이 계속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예. 그 뉴스 계속 올려주셨어요. 예. 이번 주에도 역시 뭐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번 주에 그래도 베스트 뉴스 이런 거 혹시 있었을까요? 그건 오늘 아침에 나왔던 네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를 네. 의미 있는 감산을 한다는 건데요. 네. 제가 봐서는 많은 감산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신문에 알려지기는 삼성도 메모리 반도체가 재고가 한 21주 정도, 21주라는 거는 네. 한 달에 4주잖아요. 네네. 5개월을 공장을 안 돌려도 그냥 그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SK는 40주가 넘은 지 이미 오래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덤핑을 해서 팔든지 재고 처리를 빨리 하고 더 고성능의 반도체를 해야 되는데, 삼성은 하여튼 그렇게 그 완곡한 표현으로 의미 있는 감산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아마 환호할 겁니다. 주가는 아마 오늘 꽤 많이 오를 겁니다. 네네. 저 주주입니다. 와. 우리 단톡방에도 부자 네.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했는데 바로 오른다 그러면서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만 1,800원 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우리 4월 14일 날 또 네. 방송하는데요. 혹시 그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될까요? 오늘 여기에서 사무 3동에 대한 디테일한 그 정보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사무 6동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취재를 하고 네네. 할 수 있으면 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첨부를 하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경자스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삼성 뉴스 바로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4월 14일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달팽이 부동산의 김석준 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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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였습니다.